인파이팅 초대석. 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뷰어 작가님이시죠. 긴장됩니다. 지승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승호 작가님 하시면, 야, 저도 집에 지승호 작가님이 쓰신 책이 한 5권 정도 있어요. 저도 한 권 있습니다. 네. 그중 2권은 제가 받은 거고요. 3권은 돈 주고 산 건데, 지승호. 오. 네.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인터뷰 하면은. 그렇죠. 김덕남 씨가 좀 조사를 하셨다고, 지승호 작가에 대해서. 예, 조사를 좀 언제나 해오지만은 뭐. 네. 예.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일단 지승호님, 예, 월간 아웃사이더, 그리고 강신주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대한민국 진화론, 이상호 고발 뉴스, 시민은 현명하다, 예, 주간경영 지승호가 만난 사람, 뭐 이런 글. 닥치고 정치도 지승호님께서 인터뷰하셔가지고 낸 거죠? 네, 그 김어준 총수하고.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제가 그 책을 샀거든요. 네. 예.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인터뷰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 샀다. 그러면은 예. 지승호 작가님이 쓰신 책일 확률이 거의 98%. 예. 그렇게 되는 거죠. 98%까지는 좀 그런 것 그렇고요. 같고요. 예. 95%. 9.8% 정도로. 저는 오늘 사실상 독과점인데. 전 지금 되게 긴장되는 게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승호 작가님께 질문을 던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터뷰의 명인에게 인터뷰를 건다는 게 약간 이승철 앞에서 노래 부르는 기분이랄까요? 이승철 앞에서 노래 부르고 효도로 앞에서 섀도우 복싱하는 그렇죠. 거. 좀 이거 느낌 그렇지. 야, 지금 보이세요? 저희들 다 긴장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 전혀 긴장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저희가 지금. 근데 지 작가님 왜 떨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니, 아까도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약간 좀 시설이 열악해서 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음악 나올 때 딱 나가보니까 혼자 문 앞에 쭈비쭈비 서 계신 거예요. 죄송스러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모셔다 놓고 쭈비쭈비 세워놨어. 문 앞에다. 아이고. 넓고 좋은데, 뭐. 넓긴 해요. 예.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가장 넓은 여유 공간을 자랑합니다. 예. 거꾸로 얘기하면 쓸데기 없이 넓은 거죠. 아니 저기 바깥에 큰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보니까 재질도 아주 고급이고 고급스러운 어떤 원목 테이블인데 왜 이거 안 펼쳐놓냐고 하니까 다리가 없대요. 저는 저희 가운데 당구다리 하나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테이블을 보내주셨는데 다리를 안 보내주셨대요. 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밖에 시계 보면은 시계도 그 벽시계인데 바닥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못질 않아가지고. 우리 한번 언제 와가지고 공사 좀 하자. 네? 몸으로 공사합시다. 저희 그런 것도 잘하죠. 그럼요. 예. 인디뮤지션들이 그런 거 잘해. 아니, 진짜로, 인디뮤지션들, 내 주위에도 인디뮤지션들 중에, 노가다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어. 실컷 평균 깨자고 해놓으니까. 근데 실제 난 그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야, 나는. 아니, 1시간 내내 인디 뮤지션의 편견 깨고, 존경받는 음악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런 일 하신다고 그런 게 아니지만은, 왜 스스로 편견의 덫을 스스로 파세요, 또. 전 되게 못해요, 그런 거. 저희 분야 이렇게 좀 난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 정말. 근데 우리 지승호 작가님은 정말 궁금한 게, 언제부터 인터뷰어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인터뷰 책을 낸 게 2002년이고, 그 전에 한 1, 2년 전서부터 했다고 봐야 되는데, 늘 보면 이게 직업인가 하는 고민들 계속 아마 음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취미인지 직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해온 거고요. 네. 인터뷰를 시작한 건 한 2000년 정도? 그때. 처음부터 내가 이쪽으로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런 생각은 있었죠. 예. 인터뷰라는 걸. 그 전에 그 몇 년 전부터 글을 썼었고요. 그러면서 근데 칼럼이나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좀 진입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인터뷰라는 걸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한테 좀 쉽게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쭉 내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근데 근데 그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된다든지 뭐 이거는 이게 네. 직업이 안 될 것 같네 뭐 이렇게 그럼 좀 쉬었다가 뭐 지사장님, 예.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요. 네.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인디 뮤지션, 프로레슬러 잘 알고 있죠. 다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아실 거라고 믿고 이제 예, 말씀드려요. 예. 자, 그런데 그 인터뷰 전문 작가, 정확히 인터뷰 전문 작가 어떻게 지칭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렇게나 뭐 부르시면 되죠. 뭐 제가 뭐라고 불러달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예. 그 인터뷰 전문 작가. 예. 뭐 아니면 그런 인터뷰어. 그냥 뭐 인터뷰어라고 불러. 인터뷰. 네. 네. 그렇게 자, 부르시면 인터뷰어로서 될 것 활동하시면서 어떤 롤모델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해외에?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어로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강준만 선생님이 저한테 롤모델이었을 네. 텐데, 근데 그 강준만 선생님은 인물을 이제 분석해서 만나고 쓰시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갖고 인물을 분석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 책을 네. 보면은 계속 어디저기 이렇게 그렇죠. 원전이 나와서.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텍스트 일단 보고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다양한 얘기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상대방한테 확인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텍스트에 네. 대한 이런 텍스트가 있는데 당신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간 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예, 뭐 그래서 시작하는 건데 나중에 보다 보면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외국에서는 이제 오리아나 팔라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네. 활동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전문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걸 떠나서도 인터뷰어라는 게 이 전문적인 네. 일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영화 전문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뷰가 전문이다? 지금 아직도 저는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래서 전문이라고 누가 이제 근데 자꾸 이제 뭐 출판사에도 그렇고 이제 뭐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네. 한국 유일의 뭐 전문 인터뷰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 근데 제가, 정말 본인을 진짜 겸손하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지승호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었던 게 좀 나중에 읽었어요. 그 신해철 씨와 인터뷰했던 네네. 쾌변 독설. 그렇죠? 그거를 우연히 홍대 앞에 있는 그 KFC 있죠? 네네. KFC에 가서, 치킨 세트를 시켰는데, 제가 시킨 게, 그 품절됐대요. 네. 먹을 게 없네? 아이씨. 그래가지고, 뭐 하지 하다가, 지하에 있는 서점에 내려갔어요. 네. 서점을 갔다가 우연히 그 책 길래 처음 꺼내서 봤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야, 이거 신해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상하, 좌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영화 매트릭스 1탄 처음 봤을 때, 키에누 리브스 네오가 총알 피하는 장면 있죠? 네, 네. 그 숱하게 패러디했던 그 장면. 그때 카메라가 싹 옆으로 돌잖아요. 네.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신해철, 그냥 기인, 그냥 돈 많은 뮤지션 기인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잘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별장갑을 끼고 귀걸이를 하고, 네. 어떨 땐 저렇게 파격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술술 풀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까. 네. 신해철에 대해서 감탄하고, 신해철에 대해서 감탄하자, 지승호 작가라는 사람한테 제가 감탄하게 네. 됐거든요. 그러다가 트위터를 하게 됐더니만, 마팔 친구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몇 번 인사도 드리고, 또 우리 지 작가님이 좋은 게 뭐냐면, 가끔 번개를 치세요. 네. 그리고 자기가 모아놓고 자기가 술 다 사요. 와. 야, 우리 친해져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몇 번, 근데 문제는, 항상 가는 술집과 주종과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예, 생맥주에 그 독일식 족발.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예, 그거를 계속 드실 수 있으면 가셔도 되고.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지 작가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 찾아보려고 네. 여러 가지 검색을 좀 해보다가 느낀 게 정말 인터뷰 전문 작가시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다른 분을 인터뷰하신 글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정작 작가님을 다룬 글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가님이 예전에 쓰신 트위터 글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좀 뭔가 명쾌한 뭐 어떤 것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글이었냐면은 이 인터뷰어는 인터뷰이를 빛나게 하는 어떤 도구라던가 아니면 유령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멋있는 말 보고요. 쓰셨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자꾸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하고 다르게 또 남이 막 가혹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부당하게 얘기할 때는 좀 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다기보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강신주 선생 책을 내고 나니까 또 어떤 분이 이제 그 책도 집에 있어요, 저. 네, 어떤 분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강신주 선생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 책은 뭐 지성호 씨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자기한테 어떤 영감을 준 부분이 많다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지승호 씨는 뭐 이렇게 누군가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뭐 숟가락 얻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저가 한 게 노동량이라는 자체도 이건 좀 상당하거든요. 그 사람 책을 읽는 거로부터 그 수많은 그 시간을 보낸 그 녹취를 푸는 것 자체만 해도 만약에 어떤 뭐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그 녹취만 풀어도 이 사람 엄청나게 노동을 했다라는 그 노동량만 해도 인정을 할 만한 적인데. 그러니까 인터뷰어라는 게 결국 어떤 인터뷰에게 질문 던지고 체록한 거니까. 그렇죠. 어떤 그 노동의 가치랄까 그 콘텐츠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의 역할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은 게 아니냐는 정도가 아니죠. 숟가락 얻는다는 거. 그냥 뭐 유명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책을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보면 사람들이 결과물만 볼 때는 되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왜 저걸 그럼 사람들이 안 하고 있을까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약간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창조성이나 이런 게 덜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평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아예 그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얘기한 게 인터뷰어는 숟가락 얻는 사람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다. 당신이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고. 근데 명쾌. 근데 그 밥상을 차리려면 그 자체가 굉장한 육체 노동이면서 정신 노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마음이 드는 과정까지는 그 사람이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집에서 자기 집에 이제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장 요리사 같은 거죠. 자기 집에 가보면 자기도 모르는 요리 재료를 여기저기 숨겨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미리 알고 가서 이 사람 취향이 어떻고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가서 이제 그걸 꺼내갖고 요리를 차려주는 거죠. 밥상을 차려서 그 사람, 근데 그 모든 영광은 이제 이 사람의 집에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즐겨주십시오. 라고 넘겨주는 거죠. 근데. 저도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요. 저도 이제 한겨레 신문에 김남은에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약 2년 동안 한 30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도 있죠, 그죠? 너도 인터뷰했구나, 내가. 그렇죠. 그때 마감에 쫓겨가지고 아마 이틀 전에 연락했을 거야. 갑자기. KFC에서 인터뷰했을 거라 아마?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제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인터뷰어가 무언가 질문을 했을 때 인터뷰이들도요.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답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준비를 해가면은 국가대표 출정식 인터뷰랑 똑같아져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네, 몸과 마음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숙적 1번을 꼭 영광의 트로피를 조국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모범답안이에요. 모범답안. 왜냐면은 인터뷰이들도 이 이야기는 민감하니까 좀 피해가야겠다. 아니면 누구나 다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아니면 약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피해간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신해철 씨 책 그 쾌변 독서 읽을 때 느꼈지만 야, 정말 이 사람이 그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든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쵸. 내가 들어서 놀게끔 하는 그 공간을 만드시는 거는 아까 지금 지승호 선생님께서 집안에 있는 숨겨진 음식 재료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승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재료를 찾는 게 아니라 집안 인터넷 싹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인터뷰 2가 한번 돼보면은 왜 인터뷰어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인터뷰 너 오늘 분위기 이상해. 그래, 오늘 너 진짜 오늘 과외 선생하고 진짜 똑똑해 보여. 아, 그래요? 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너 어제 강연했다고 오늘 그 분위기 계속 이어가는 거니? 이제 좀 약간 소셜 포지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소셜 포지션. 아니, 이 친구가 페이스북 좋아요가 1000개가 누적이 되자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어요. 들어갈만 하죠, 1000개 대주변에. 제일 많아요, 이제. 야. 근데 진짜로,
막 너무 사전조사 없이 이제 인터뷰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완전 짜증나.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 한다고 오셔가지고 진짜 그냥 정말 네이버에서 김남훈 치고 그것도 안 해봤나 봐. 진짜요. 프로레슬링 언제부터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요. 와, 한도 어떻게 해야 없지. 되지? 전 앨범 몇 장 내셨어요? 이러면은 저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지승호 작가님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인터뷰에 대해서 준비를 하세요? 뭐 일단 뭐 검색도 하시겠고 뭐 책도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일단 뭐 좀 나와 있는 텍스트들은 뭐 시간이 허락하나 다 보려고 책이 있으면 책을 보고 뭐 인터넷에 인터뷰한 자료들이나 아니면 뭐 시간이 많을 때는 이제 뭐 댓글도 좀 찾아보고 네. 댓글도 뭐, 찾아보고. 뭐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좀 아무래도 인터뷰 작업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다 꼼꼼히 보진 못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낸 텍스트들은 그 뭐 공식적으로 나온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고 가려고 하죠. 책도 다 그리고, 읽어보고. 예, 그 전에 했던 인터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거하고 또 너무 또 뭐 겹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에 다음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또 제 인터뷰를 보고 또 딴 사람들이 이거 자체가 하는 1차 텍스트가 되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한 네. 1차 텍스트가 되는 거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혹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좀 더 고민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또 이번에 책을 내면서 지승호 작가님이 저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 책에 넣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약 3주 전쯤에 저를 인터뷰하셨는데 출판사 요청에 따라서 야 이게 또 이 프로가 일단 준비가 틀려. 노트북 딱 있고 그 옆에 녹음기 있고 또 그 옆에 몇 가지 자료들 인쇄된 거 있고 말씀하신 거 딱 보니까 제가 쓴 책을 다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질문, 2차 질문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닥 라인업을 해가지고 쫙 썰을 풀어나가시는데 저 완전 말려 들어갔잖아요. 저는 인터뷰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트위터에서 말씀하신 노동량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진짜 그 노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읽어야 될 책만 이만큼 읽고 우리 한 권 읽으라고 줘도 이거 읽는데 이거 진짜 이거 미치겠는데 하루 걸리지. 이만큼 읽어야 되니까. 네. 지금 홍유리 씨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와 세상에 어이없는 발상한 사람 참 많네요. 힘들게 일하는 사람을 난데없이 숟가락 취급을 하다뇨.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숟가락질이 아닌 직업이 어디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올려주셨고요. 뭐 잡수와 워즈니악에게 그 사과에 숟가락 꽂은 거 아니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나 짜증을 확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호 작가님께서 자주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세요 트위터에서. 정말 완전히 중학교 2학년 소녀 감성이야. 자기 이름을 계속 검색해가지고 좀 나쁜 내용 있으면은 차마. 그분 거 트윗을 되게 수동 RT 해가지고 싸움을 걸잖아. 네. 뭐요? 뭐가 숟가락을 얹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아이디가 노출이 되게끔 해서 이제 판을 확 벌리는데 대부분 그냥 쓱 검색해보고 그냥 자기 혼잣말 하듯이 올려요. 무슨 숟가락이래. 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공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우리 승호 형도 왜 그러지? 쓸 때 내가 검색을 해봐. 그럼 역시 누군가 올려놨어. 또 자기 이름 검색해보고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아니, 옛날에는. 네임대 고통이야. 옛날에는 굉장히 거칠게 싸우고 했었는데. 잠깐만요. 항상 거칠게 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언제 거칠게 싸우셨어요? 제가 그거 하나 진짜 물어볼게요. 10수년 전에는 못 가. 그러니까요. 난 아주 거친 남자도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네. 사실 여기 스튜디오 안에 거친 남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김덕남, 강백수, 김남훈. 이 세 사람이 뭉치는 이 몽타주를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좀, 비주얼. 지금 떨고 있어, 지금. 비주얼이 나하다. 근데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또 마음이 또 여리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성재하고. 편견이고요. 네, 성재하고 그것도 편견이고. 네, 그럼요. 마음이 여린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유리 멘탈인데. 덕남이 유리 멘탈은 맞아요. 그건 네. 맞아. 그렇습니다. 혼내면 안 돼. 따뜻하게 감싸. 자, 만약에 인터뷰어로서 이렇게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가장 진상 같은 인터뷰이를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뭐 특정인을 지칭하지 말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진상까지는 경우에 아니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렇게
힘든 분은 좀 약간은 뭐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니면 좀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네. 아니면 공격적으로 답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좀 그럴 때는 좀 약간 뭐, 오늘 이 시간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네. 그 인터뷰어를 위해서 맞춰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를 좀, 이 양반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피해갈 준비를 네. 못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일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네. 네, 그리고- 미라클 양님께서요. 네. 인터뷰어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은 인터뷰인은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올려주셨는데요. 늘 뭐 말씀드리는 게 강주만 선생님하고 2003년 3월 1일 날 했던 네. 인터뷰가 여전히 기억에 많이 남는. 왜요?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롤모델처럼 생각하시는 분이고 거기다 인터뷰를 워낙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부산 강연을 하신 걸 납치하다시피 해서 부산에서 전주로 오는 차에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뭐 그 중간에 뭐 인터뷰가 진중권 선생님 얘기가 나오면서 끊길 뻔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왜 끊길 우여곡절. 뻔했어요? 그때 진강 논쟁 때문에 서로 예민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예민한 부분에서는 돌직구를 확 던지시나요? 뭐 어떡하나요? 그건 물어보긴 해야죠. 그거는 뭐 그거 다 빼고 알맹이 다 빼고 저거 하면 인터뷰 자체가 대중이 읽을 때 네. 그러니까 그게 늘 보면 막 외줄 타는 것 같은 여기서 조금 더 그러니까 균형 잃으면 확 그 비슷한 표현을 나무님도 저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너무 끌려가도 안 되고 인터뷰한테 그렇다고 그렇죠. 너무 끌고 가도 안 되고 네. 그 중심을 잡는다는 게 사실 또 생각보다 쉽지는 그 신문 않은. 보면 네. 재벌 회장님 인터뷰할 때 보면 네. 정말로 답변하기 좋은 것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한 장짜리 인터뷰 기사를 보고 나면은 정말 이분이 맥주 한 잔 드시면서 시원하게 자기 이야기 했겠구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인터뷰만으로는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분명히 근데 책 한 권 분량으로 전체적인 톤은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기가 오해받거나 불편한 얘기들도 당연히 해야지 그 얘기 책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를테면 이건희 회장을 만나가지고 노조에 대한 생각 안 물어보고 네. 넘어갈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 안 저는 물어보잖아요. 요즘 그렇죠. 기자분들은. 근데 저는 만약에 뭐 이건희 회장님을 만난다면 그런 얘기를 당연히 물어보겠죠. 여러 가지. 뭐 에버랜드 뭐 이런 네, 얘기도 상사고 물어볼 모조를 만들지 거고. 않느냐 뭐 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걸 물어볼 텐데 근데 물어본다고 답을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전 물어보긴 일단 하고 어허. 근데 보면 이제 그 결과물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했다고 이게 취조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공격적인 질문도 분명히 하긴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 사람이 뭐 무릎팍도사처럼 이제 변명하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정하게 대답을 했는데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또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거에 대한 너무 이제 환상 같은 걸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모여야 한 사람이 상이 만들어지지 2시간 정도 만나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 꺼내서 보여준다. 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인터뷰어로서 여러 가지 한계와 약점이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야구 선수가 그러니까 1선발 에이스 투수 혼자서 야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투수만 해도 5선발까지 필요하고 중간 1리프 마무리 투수 다 진짜 딱 한 타자 상대하는 투수도 프로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 선수도 어마어마한 투수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프로 리그에서 뛸 수 있으면. 근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뭐 뭔가 이제 뭐 천재적이거나 뭐 최고 이런 게 아니면 뭐 좀 그리고 자꾸 이제 요즘은 제가 하소연하는 듯한 느낌의 인터뷰를 많이 해갖고 지금 발표하고 계세요. 네. 제 스스로 좀 우울해지고 이러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자, 이렇게 잠깐만요. 우리 그 지성호 작가님에게 네. 좀 기운을 전해드리기 예, 위해서
제가 지승호 작가님을 알게 됐던 첫 책이 바로 쾌변 독설이었거든요. 예. 쾌변 독설하면 또 신해철 씨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신해철의 그대에게 듣고 나서 우리 음악 들은 이후부터는요. 완전 분위기를 바꿔서 네. 지승호 힐링 타임으로 하시죠. 그쵸. 세계 최고 노벨상 수상자 지승호 이렇게 네. 컨셉을 잡고 네. 뛰어보는 그대에게 그대를 지승호 작가님으로. 그렇죠. 네. 자 신해철의 지승호에게 그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신해철의 그대에게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요, 신해철 씨가 지성호 씨를 만나고 나서 감동을 받아서, 네. 지성호 작가에게 네. 헌정하는 의미로 만든 노래죠. 그렇죠.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맞죠? 이거 나중에 만날 거지 생각하면. 그런데 참,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닥치고 정치 있잖아요. 네. 얼마 팔렸어요? 그게 진짜.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얼마 50만 부 찍었는데 네. 그러니까 49만 5천 부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만. 지금 뭐 제재를 못 찍고 있으니까 안 찍은 지가 한 1년 넘은 거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막혔을 텐데 뭐 네. 40만 부는 넘게 나왔겠죠. 그러면은 인쇄도 꽤 들어오셨겠네요, 지성호 작가님한테. 그렇죠. 네. 저는 아직 앨범 400장을 못 팔았거든요. 맞다. 참, 닥치고 정치 나왔을 때도요, 약간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저자가 김어준이냐, 지승호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인터뷰어가 쓴 거니까, 지승호 작가님이 저자가 돼야 되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인터뷰 작업을 하고 나서 늘 공저로 네. 했고, 또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논란이 저는 그렇게 좀 달갑진 않았던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저라는 것도 한 발자국 양보하신 것일 수도 있는. 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저는 뭐 이렇게 막 어떤 일 저기 할 때 네. 막 제 주장을 좀 강하게 내세우는 편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뭐 그렇게 되고 또 글 쓰는 후배들한테 또 욕을 많이 먹었죠. 왜요? 당연히 네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버리면 나머지 후배들이 너하고 같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은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일리가 있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논란이 그때는 좀 논란이 길어지면 네. 좀 피곤해지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후배들을 좀 뭐라고 나무라다기보다는 좀 약간 지금 뭐 얘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한 셈인데 조금 지나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 상황 보면서 좀 맞듣지 않았던 게 낙검수의 열혈 팬분들께서 오히려 사실 그 김호준 씨가 갖고 있는 훌륭한 컨텐츠들을 잘 풀어냈으면은 그걸로 서로 좋아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저는 김호준 씨를 네, 저는 그 양반한테 월급도 받았던 딴지 사람인데. 때부터 좋아했고 좀 팬심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뭐 김호준 씨하고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둘러싸고 저를 막 공격할 때는 저도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의 지점과 포인트가 완전히 어긋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근데 거기 팬들이 많으니까 사실 뭐 그 팬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도 없는 그렇죠. 소수는 있을 거고요. 일부 소수 팬덤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 지성호 작가님에게 이제 난타를 거는 것을 제가 트위터로 목격을 했죠. 그렇더라고. 아니 이게 왜 그분들이 왜 이래야 되지? 그리고 분명히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차이라고 보는데 드라마가 이제 감독이 배우들의 연기에 어떤 설정에 관여를 하고 만든다고 한다면 다큐멘터리는 그 상황 전부 다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잖아요. 예. 분명히 근데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만듦새가 다르지만 감독의 역할이라는 건 분명히 있고 네. 그 상황에서 충분한 노동을 하게 되는데 드라마 감독에 비해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일을 안 한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 그쵸. 그 나름대로의 어떤 영역과 장르가 있는 건데 그 특성 완전히 무시하고 왜 숟가락을 올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숟가락을 올렸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 넓게 보면 이쪽 편이에요. 같은 편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마음 상하셨겠어요. 근데 딱 볼 때는 기분 상하죠. 네. 네. 그때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한 게 느껴지는 게 마음 상하면 또 그날은 아니고 이틀 뒤에 꼭 번개를 쳐요. 또 끼고 싶네요. 독일식 돼지 족발에 맥주 드시겠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술 먹고 싶으면 익명 아이디로 걸어. 싸움 걸어. 네, 개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폭. 예. 근데 저는 되게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이제 제가 최근에 앨범 1집 앨범을 냈어요. 네네. 엄청 핫한 앨범을 냈어요. 네이버 2주의 발견에 지난주에 뽑혔다니까요. 야, 그거 엄청난 건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가 조금 들어와요. 네. 이제 근데 초보 인터뷰 2가 된 거죠. 근데 초보 인터뷰 2로서 제가 인터뷰를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또 만나시다 보면은 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진짜 진상인데 느끼셨던 적도 있으실 거고, 이 사람은 정말 인터뷰를 잘한다 느끼셨던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런 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이런 거는 좀 좋은 노하우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거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인터뷰라는 게 네. 뭐 대화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를 잘한다는 거는 일단 상대방 얘기를 네. 좀 많이 일단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던졌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짓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보면 보통 이제 아버지와 아들 대화도 보면 그 사실은 대화를 빙자한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결론을 정해놓고 일로 와봐 대화 좀 해보자. 근데 이제 아들이 당연히 그동안 자기 얘기 했더니 더 화내고 너희 씨 뭐 이렇게 되니까 아들은 입을 닫는데 너 이게 뭐냐? 너는 왜 대화를 하자는데 대화를 안 해? 근데 이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특히 남자들이 그런 쪽으로는 이제 둔한 경우가 많은데 한 30년 살고 나서 이제 황혼 이혼을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편은 모르죠. 좀 걱정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작가님도? 죄송합니다. 뭐 걱정은 되죠. 근데 남편도 이제 아내가 자기 딴에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부인은 그동안 쌓여있던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했다는 거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인터뷰도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결국은 역지사지. 왜 나한테 이 말을 던졌을까. 새롭게 그리고- 생각은 하되 단정은 지으면 안 그렇죠. 그 대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이런 게 훨씬 그리고 그러면 서로 신뢰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해철 씨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원래 신해철 씨의 굉장한 팬이었고 그래서 뭐 인터뷰 시작하게 된 것도 굉장히 좀 재밌게 시작됐는데 제가 어느 잡지에 인터뷰를 당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작업을 뭘 할 거냐 그래서 뭐 신해철 씨랑 책 한 권 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신해철 씨한테. 깜짝 놀랐죠. 제가 어릴 때부터 막 그전에 사실 뭐 인터뷰를 한두 번 하긴 했지만 이렇게 뭐 짧은 이제 매체 인터뷰였으니까 근데 이제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 못 했다가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띠리링 받아볼까? 딱 받아보니까 뭐 저 신해철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댓글에서 막 그런 거 막 저기 있잖아요. 저 누군데요? 그러면 네가 신해철이면 나 서태지다 이럴까 이럴까 하다가 뭔가 이상해 갖고 듣고 있다 보니 진짜 신해철. 신해철 씨였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렇게 눈치는 빨라갖고 왜 전화가 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리고 딱 눈치니까 이제 책이나 내시죠 이래갖고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얘기가 지금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올바른 인터뷰의 자세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신뢰 같아요. 그러니까 신해철 씨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아까 남은 씨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많은 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지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승훈 씨가 물어보면 사생활이나 이런 걸 물어봐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대답을 하게 되더라. 근데 일단 상대방한테 신뢰가 있으면 상담을 하든 뭐 하든 친구끼리 얘기를 해도 그죠. 이 새끼한테 얘기하면 다 어디 가서 다 얘기할 거야 이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뭐 상대방을
서로 이제 신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거죠. 신뢰라는 게 그렇죠. 쌓이려면 그렇죠. 그동안에 생판 여러 가지 생판 처음 본 예, 사람을 또 그렇죠. 신뢰한다는 예. 게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제가 좀 편해진 거는 최소한 이제 지승훈 인터뷰어로서는 네. 굉장히 얘랑 인터뷰해가지고 나를 막 자기 프레임에 구겨 넣는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안 하는 친구고 일단은 뭐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네. 신뢰감을 얻은 셈이죠. 지승훈이랑 네.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좀 쉽게 대단한 전달할 수 거죠, 있게. 진짜. 그건 뭐 엄청난 겁니다. 결국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계속 이제 그리고 편집자들도 저를 신뢰하는 이유는 어디 가갖고 저는 뭐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이럴 얘기할 필요가 없이 지승훈은 계속 책을 내는구나. 계속 뭐 현역이다. 이렇게 그런 게 죄송합니다 있으니까. 하면은 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훌륭한 인터뷰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대화가 일부 정도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본인의 네. PR 시간으로 네. 이런 게 인터뷰에게 신뢰받고 출판, 편집,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남자 지승호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 지승호. 기승전 지승호. 예. 제가 훌륭한 인터뷰가 되려면 남들이- 지승호 선생님을 그렇죠. 만나요. 예. 남들이 칭찬 안 해주니까 이제 저라도 해야죠. 자, 지금 훈이 아빠님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어딜 가나 또라이는 있어요. 어쩌다가 뭐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무시하세요. 건건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찌 견디실까요? 감성이 있으시니 타인의 감성을 느끼셔야 하는 만큼 그만큼 또 힘드시겠지만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파이팅! 올려주셨네요. 우리 네. 또 청취자분께서 감사합니다. 지승호. 저도 뭐 상처를 많이 줬겠죠 뭐.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제가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아시죠? 예. 살아있네.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네. 있잖아요. 실존 인물, 네.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네. 분이 대부님 국내 모 폭력 조직의 보스시고 그분이랑 사카즈키 의형제를 맺었던 일본 야쿠자 네. 두목이 나오잖아요. 그 두 분이 실제로 만났어요. 네. 그때 제가 통역을 했어요. 정말요? 제 왼편에는 네. 국내 폭력 조직 두목, 네. 오른편은 야쿠자 보스. 이 두 분을 사실 제가 통역을 했을 때 삼자가 봤을 땐 누가 봐도 조직원인데요. 예. 그러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뢰하더라고요. 믿음직한 통역수. 그랬었는데, 너무 무서웠거든요. 진짜 막 벌벌벌 떨면서 인터뷰를 했던, 인터뷰가 아니라 통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승호 작가님은 그렇게 포스, 뭐 이런 거에 막 후덜덜 떨렸던 적이 있나요? 인터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뭐 조폭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러시든지요. 근데 뭐 그렇게 거친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칠지 않아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커다란 압박감,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터뷰 할 때마다 사실 좀 위축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제가 좀 아무래도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프리랜서니까 그거는 네. 좋지 않죠. 제가 아무래도 좀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을 좀 보여주자는 쪽이기 때문에. 맞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표창원 교수님도 인터뷰를 하셔서 책을 내셨잖아요. 아니,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네, 나왔나요? 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표창원 교수님이 원래 프로파일러, 네. 그분도 어떻게 본다면 인터뷰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그야말로 사람을 도륙하는 그 흉악 범죄자를 테이블에 앉혀놓고 인터뷰를 하는 분인데 그런 분과 마주하게 됐을 때 느낌 어땠어요? 이분도 정말 사람의 속마음을 긁어내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어째 막 그 무협지 보면은 그 일대종사 이런 거 보면 막 뒤로 막 빨강색 파란색 아우라가 막 기가 싸우고 그런 게 있었나요? 근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직업이 심리학자라든지 정신과 의사는 늘 그냥 사석을 해서 만나도 분석할까봐 막 걱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분이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그 범죄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석에서 만나서까지 막 이런 분석하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텍스트를 보면 굉장히 또 부드러운 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굉장히 부드러운 그렇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오히려 대화할 때 굉장히 편했고요. 네. 표창원 교수님하고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 게시판에 시생님께서 네.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어떤 사진 올려주면은 그 지승호 작가님 어디 인터뷰하셨나봐요.
본인의 책들 쫙 깔아놓고 옆에 포즈를 잡고 있는 저도 한번 오셨는데, 저기 이야, 어느 매체 인터뷰했던 거죠? 국민일보. 국민일보요. 아, 그런데 왜 입고 이렇게 귀엽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입고 계신 옷이 오늘 입고 온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팔옷? 이거 곤색? 회색?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오시면 이렇게 없어요. 이야, 그렇구나.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인터뷰 하시면서, 이 사람이랑 정말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분 계신가요? 야, 김남훈 씨하고. 에휴, 왜 깔때기가. 그런 걸 좀 자연스럽게 깔아줘야지. 이렇게 던지니까 바로 던지면 저 이상하다. 같은 일단은 아름다운 네. 여성분들 만나면 좀 예. 설레고 좀 그런 거. 아름다운 여성분도 만나신 적 있나요? 최근에 최근에 인터뷰하신 거의 분들. 남자 그 주로 표창원, 했던 뭐 것 같아요. 김남훈, 네. 김어준, 신해철. 강신주, 뭐, 정동영. 뭐 이런. 정동영. 어떡해요. 팔자가 그쪽으로 가셔서. 그러게요. 야. 그런데 정말. 걸그룹 인터뷰집 이런 거 하면. 진짜 이런 거 하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소녀시대 밀착, 6개월 동안 인터뷰, 이런 거. 야, 한번 해보시죠. 오. 아니, 근데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SM에서 허락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이런 책을 한 권 쓰시는 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대화를 하시면 이런 책이 만들어지고 그런 편인가요? 근데 막 이슈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면 네. 뭐 거의 한 10시간에서 네. 15시간 뭐 이 정도면 뭐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네. 근데 그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인터뷰라는 것도 결국 그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는 기술이잖아요. 감성을 나누는 건데. 근데 저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전에 김혜리 기자가 뭐 인터뷰의 최고봉은 뭐 가족 인터뷰다. 특히 어머니 같은,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사연도 많고 하니까. 뭐 어릴 때 만약에 막 그런 뭐 좀 가정 환경이 좀 그랬다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아버지하고 뭐 저런 아버지하고 왜 살았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사연이 있고 가까우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기가.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네. 서로 상처 주고 막 저기 하게 되면 감정이 폭발할 때는 더 막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조만간 이제 추석이 올 텐데 네. 추석 때 이제 강제 인터뷰를 당하죠. 이제 친척들에게 이제 취직 안 한 남자, 시집 안 간 여자, 그렇죠. 20, 30대 여성분, 남성분들은 강제 취조 인터뷰. 그쵸. 왜 시집 안 가니? 왜 결혼 안 하니? 왜 안 낳니? 왜 취직 안 하니? 이러면서 계속 돌림으로. 대답 안 하면 왜 대답 안 하니? 그 명절 때 3대 재앙 있잖아요. 네. 삼성 입사한 친척, 고시 합격한 친척, 그리고 시집가서 애 낳은 친척.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 잘 됐으니까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친척들이 다 네. 쓰나미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 때 안 내려갑니다. 제주도 안 가요? 안 가요. 표값이 없어서 안 가는 건 아니고. 네, 그것도 있는데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솔직히- 여전히 저희 집안의 희망이에요. 대들보예요. 대들보예요. 오원 식구들이 저 하나 보고 있어요. 네. 국민 TV에서 방송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백수 씨의 메인 수입원 중에 하나가 국민 TV 출연료라는 거. 그렇죠. 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TV 조합원이에요. 네. 조합원 근데 여러분. 우리 지성호 작가님께서 오늘 방송 1시간 하면서 강백수, 김덕남 이 두 청년을 봤는데 네. 인터뷰어로서 많이 활동하시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사람 어때 보여요? 일단 뭐 마음은 착해 보이고. 네. 저는 뭐 일단 착해 보이고 굉장히 좀 똑똑한 분들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하시죠. 사주십시오. 하시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 작가님이랑 술 마시는 가장 좋은 네. 방법은 인터넷 어딘가에 악플을 다세요. 아, 그러면 요즘 안 조만간 본다니까.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스스로 상처받아. 긴 일조로 활동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명 달고 하나는 끼고. 하나는 페이스북 팀, 하나는 SNS 팀. 대북 심리 전담반이 아니라 대지승호 심리 전담반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술을 꼼짝 얻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자, 정말 저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뷰 전문 작가 하면 지승호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독보적인 위치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상당 기간 동안. 뭔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근데 뭐 계획이라는 게 늘 이제, 다음 책 이렇게 해갖고 온 건데요. 지금 어떤 네, 책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요번 달에 정동영 의장님하고 통일 문제 얘기한 게 나올 네. 거고요. 그다음에 표창원 박사하고 범죄 얘기 한 게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만화가 분들 인터뷰하는 게 또 모아서 나올 건데. 와. 근데 그건 이제 작업해 놓은 거고. 근데 새로 뭔가 하자는 제안들은 들어오는데 또 제가 요즘은 좀 선뜻하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거를 시작하면 또 몇 개월 동안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단행본 작업이라는 게 이제 계약금 한 100만 원이나 이렇게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책이 나올 때까지는 수입이 전혀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 기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3개월, 6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만약에 초판에서 끝나면 정말 재앙이 되는 거고 하니까. 네. 자, 오늘 1부, 2부 다 마이너리그로 다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승호 작가님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 작가님이 하시는 모든 활동과 어떤 저작물들이 많은 분들에게 훌륭한 감동과 정보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그런 독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결코 몇몇 쓰레기 같은 악플에 상처받지 마시고 지 작가님 응원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작가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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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인파이팅 초대석 지승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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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메이저리그든 마이너리그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무대라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명제죠. 김남훈의 인파이팅, 여러분이 서 계신 바로 그 무대를 주목합니다. 저 김남훈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2, 3, 파이어! 파이어!